자,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트에서 그냥 링크 하나,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li 태그 안에 a 태그 만들 거고요. 그 안에 자꾸 왜 다른 코드 들어가지? 자, JS 네 번째로 자, 조건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되게 기억이 나는데 어렵네요. 자, 찾죠. 조건 영어로. 옵션? 옵션 해도 되고, 뭐 컨디션? 이건 맞나? 이거 컨디션이? 네, 컨디션으로 할까요 그러면? 자, 컨디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건,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 더, 사망, 연산.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HTML 문서 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내용 양식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HTML은 그냥 KO, KR 한국 설정만 할 거고요. 자, 밑에는 스크립트 파일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그대로 쓸게요. 자, JS04. 자, 그럼 파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자, 혼자 먹을 때는 뭐 그냥 정하면 되긴 하겠지만, 누군가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피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 자, 누군가 싫어? 그러면은 그럼 뭐 순댓국 먹자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순댓국 먹을까? 라고 따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또 다시 답을 할 거예요. 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순댓국 먹을까? 하면 응 하고 그냥 끝내볼까요? 응. 자, 그럼 순댓국 먹자 그러면 끝날 거고, 아니 그러면 또 다시 무언가를 선택지를 질문을 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자, 뭐가 나을까요? 냉면 먹을까? 자, 뭐 그 이외에도 쭉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뭐 마실래? 뭐 먹을래? 뭐 하러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 긍정의 표현이냐 부정의 표현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진행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하는 자, 값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자, my eat. 자, 내가 먹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피자라고 할게요. 자, 피자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문자는 항상 따옴표로 처리합니다. 단순하게 자, 질문을 했을 때 자, Q 질문합니다. 자, my it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 피자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답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체크하는 건요. 자, 중간에 는을 하나 아니고요. 2개 또는 3개를 물어보게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를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이 둘을 뭔가 처리했을 때 결과물을 Q에 담겠다라고 는 하나 붙인 거고요. 자, 이 둘은 서로 비교 분석한 거예요. my it 이라고 하는 아이의 값과 여기 뒤에 있는 피자라고 하는 값이 같으냐 아니냐를 물어보게 하는 형태예요. 단순하게. 자, 그럼 이 아이의 값은 실제로 값이 무엇인가? 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콘솔 로그는 단순하게 확인 또는 검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Q라고 하는 값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무엇인가 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같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답은 참이라고 뜰 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과는 네,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my it 이라고 하는 아이가 피자가 아니라 순댓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my it 이라고 하는 아이가 순댓국인가요? 아니죠. 자, 는 이란 뜻이 참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보는 비교 처리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 확인해 보신다면 아니니까 false라고 답이 나오겠죠. 자, 단순하게 같냐 다르냐를 비교 분석하는 아이입니다. 자, 개념 정리 좀 되셨나요? 자, 변수와 자, 하나의 값을 자, 같은지 비교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자, 여부로 참 또는 거짓을 자, 도출하는 기능이에요. 이때 자, 요 는 3개 중에 앞에 하나를 느낌표로 바꾸면 자, 느낌표라는 뜻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값은 false잖아요. 그럼 여기 false의 반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아이는 값이 참이라고 뜨겠죠. 참. 그렇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3개짜리는 비교하여 같은 참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는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여 같은 값의 반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같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는 단순하게 참이냐 거짓이냐만 비교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f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if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어떤 공식적인 기능으로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문법 형식 자체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무언가를 용어로 쓰고요. 뒤에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다른 비슷한 것도 보자면 스위치라고 하는 아이도 소괄호 중괄호. 오늘 배우실 두 개. 또 다른 거 펑션 소괄호 중괄호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for 소괄호 중괄호 for each 소괄호 중괄호.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신 형태를 잘 보시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한 어떤 문법 형태기 이렇게 용어 소괄호 중괄호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형태를 잘 보시고 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전부 다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느냐? 아니요, 절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붙이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겸사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런 아이들 if, switch, function, for each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 변수의 이름으로 if를 쓴다거나 변수의 이름으로 변수를 쓴다거나 변수의 이름으로 펑션 이렇게 쓴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을 흔히 말하는 예약어라고 합니다. 자,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요. 자, 예약어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라고 그래서 키워드 또는 예약어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뭐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최근에 좀 더 추가되긴 했어요. 이런 식의 가지는 이름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슬쩍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돌아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if 문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if라고 쓰고요 소괄호 중괄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첫 번째예요. 그럼 이 소괄호가 뭐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조건을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그 조건이 자, 여기 뒤에는 조건의 기능이 참이면 실행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축약해 가지고 그냥 단순 변수만 집어넣어도 사실은 돼요.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해면에서 자, 다르게 가겠습니다. 자, if 소괄호 달았고요. 자, 위에 myid라고 하는 자, 변수가 있습니다. 얘가
문자 피자랑 같은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실 답은 뭐예요? 참이죠. 자, 참이면 뒤에 개는 수행해라. 줄 바꿔서 씁니다. 자, 이게 실제 가독성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설명이니까. 다음 요 자리에다가 자, 요 조건이 참이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 처리해라 라고 하겠죠. 뭐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검증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my it 자, 리절트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자, 위에다 하나 만들려고요. 변수 my it result 라고 쓰고요. 자, my it 에다가 먹으러 가자 라고 써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은 결과물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피자 먹으러 가자 라고 나오겠죠. 별거 없죠. 자, 단어를 띄어쓰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다 그냥 띄어쓰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상이요라고 하시 안 띄우면 글자가 붙겠죠. 붙어있을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붙어있겠죠. 여기 띄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칸 띄우시면 되는 거라는 거. 자, 이렇게. 이런 거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약간 어색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 하나를 그냥 넣어버려요. 이것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쉽게 여기를 띄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자 먹으러 가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조건을 하나 그냥 변수를 하나 더 살짝 추가시켜 봤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죠. 피자 먹을까 했는데 아니 라고 했어요.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내가 원하는 게 피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피자가 아니라면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애초에 원했던 값이 여기 있던 피자가 아니라 순댓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순댓국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값은 얘가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안에 이 아이가 참이 아니면 여기 있는 중괄호를 수행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아예 건너뛰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럼 뭐 수행하느냐? 아무것도 수행 안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댓국이라도 먹고 싶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옵션을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else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지고 뒤에다가 다시 조건의 기능이 거짓일 경우 실행합니다. 자, 요 밑에 걸로 보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아까는 피자였는데 순댓국으로 제가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else라고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else 하고 자 선택권이 피자 아니면 순댓국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 두 번째 거니까. 자 그러면은 my it result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제가 질문 조금 어색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자 피자라면 근데 피자가 아니라면 이거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my it은 자 다른 아이로 여기 있는 아이는 순댓국이니까 자, 그것에 대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부러 바깥으로 빼봤어요. 자 동작을 하는가 자 둘 중에 하나로 확인할 겁니다. 똑같은 변수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뒤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값은 다른 아이로 튀어나올 겁니다. 자, 결과 볼까요? 살짝 자, 이렇게 자, 조금 제가 예시를 잘못 들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위에 문제에 있던 아이와 순댓국이었죠. 순댓국과 피자가 같은 게 아니니까 여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걸로 수행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질문하고 그것을 참이면 여기 있는 거, 거짓이면 여기 있는 거 수행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다시 순댓국이 아니라 이걸 제가 피자로 바꿔볼까요? 자, 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면 밑에 걸 볼까요? 위에 걸 볼까요? 자, 결과는 자, 슉. 아, 이게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써야 되구나. 자, 바꿨어요. 첫 번째 값을 피자로 다시 돌려서 바꿔놨더니 값은 이렇게 위에 걸로 나오죠. 자,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같으냐 아니냐 비교를 했을 때 피자와 동일하면 위에 거 얘와 동일하지 않으면 밑에 걸로 수행한다 라는 개념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자 그냥 자 내가 무언가를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자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다 질문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자 먹을래? 아니? 그럼 그냥 순댓국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정리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게 피자니 자 순댓국이니 그냥 이 조건밖에 없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 자 내가 먹고 싶은 아이가 전혀 다른 뭐 위에서 뭐였지? 냉면이다 자, 라고 했을 때 너 피자 먹고 싶니? 아니 자 얘가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if 문항이 자, 거짓인 경우에 수행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else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그 뒤에 다시 if로 질문을 하시면 자, if의 첫 문항이 거짓인 경우에 수행하면서 새로운 자, 조건에 대한 문항이 참인 경우에
여기를 수행한다 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시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my it 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 순대국이라면 자, 이렇게 먹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게 else. 물론 여기도 다시 if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다른 아의 조건을 걸어가지고 my it result. 그냥 너가 먹고 싶은 뭔지 모르니까 자 여기다가 my it 먹으러 가자.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그냥 변수 하나를 그대로 그냥 표현시켜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더 덧붙이거나 변경하거나 어떤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빼봤어요. 아예 한꺼번에 그냥 결과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결과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장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뭐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웹사이트 자체에서 if문을 빠진다 또는 뭐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if문을 빠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자, 해보자면 자, 여기 뭐 confirm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변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confirm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아이예요.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알러창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별거 없죠? 그럼 여러분은 네, 아니요 두 가지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뭔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한 처음에 질문하고 답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체크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로 리절트 해가지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누르면 자, true라고 뜨죠. 또 취소 누르면 아니요 라고 뜨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조건문에다가 result라는 아이가 자, 그냥 쉽게 할게요. 성인이면 true라고 하는 값을 도출하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값과 내가 표현한 이 값이 둘 모두 참이면 이라는 뜻이죠. 자, 참이면 뭐 어디로 가게 할까요? 자, 로케이션
네이버로 이동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이거는 false란 얘기죠. 어차피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로케이션. 자. 자. 뭐 유튜브 중에서 뭐 뽀로로를 틀어주게 하는 사이트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애들이 좋아하는 사이트들 중에 핑크퐁 같은 거. 자. 핑크퐁 스토어도 많네요. 자, 핑크퐁 자체 페이지는 없네. 있을 텐데 원래. 자, 이렇게 스토어로 자 이동하게 하면 되겠죠. 흔히 이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성인샵이나 아니면 뭐 맥주 관련된 주류와 관련 상품 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만들죠. 법적으로 다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스 사이트 자 말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말고 자 맥주 자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음주 가능한 연령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거지만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컨펌이라는 걸로 확인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물어보면 네 하면 내 입으로 이동하게 한다던가 가죠. 또 자, 아니요 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간다던가 뭔가 처리할 때 많이들 사용한다. 자, 실제로는 컨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용을 하겠지만 자, 개념 같은 거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컨펌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도 한번 참고하시고, 자, 계속 창 뜨는 건 별로니까 그냥 통째로 주석 걸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자, my alt. 자, 저희 나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직접 입력하게 하는 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자, 창이 있습니다. 자, 당신의 뭐, 이름 말고 나이로 하죠.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보죠. 자, 단순하게 자, 콘솔 로그로 해당하는 이 값을 파악하신다면 자, 여러분들은 그냥 나이를 아직은 파악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뭐 1972다 확인 누르면 그냥 이거에 대한 값만 여기에 띄워줄 뿐이에요. 자, 그럼 현재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뭔가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자, 무언가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값을 이곳 변수에 담게 만드는 함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살짝 살을 더해 주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dat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new date. 자, 여기 D 대문자입니다. 하고 점 get full year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냥 now year라고 변수 바꿀게요. 이게 낫겠네요. 자. 네. 마지막에 이어 Y로 바뀌었어요. 어휴, 쟤 왜 저러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재 연도를 그냥 파악하는 명령어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통째로 올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쌤 변수를 자꾸 바꾸는 거 따라가님. 미안합니다. 자, 헷갈리겠군요, 제가. 자, 여기 변수 이름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변경 안 할게요. 자, 아직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더 천천히 가급적이 수정 안 하고 할게요. 자, 요 now year라는 변수 하나 임의로 만들었고요. 자, 뒤에 있는 문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올해 자 파악하는 기능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자 올해에서 빼기 자 요거 my old라고 쓰면은 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에러 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자 1972라고 확인하면 잘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살 더 더하잖아요, 그쵸? 한 살 더 더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나 더 더해 주셔야겠죠. 자, 위쪽에 있는 값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월 1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결과값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나요? 자, 자, 이 형태를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콘솔 로그 주석 걸게요. 자, 임의의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my 나이를 뭐라 그러지? 그냥 한글로 나이 하죠. 자, 너무 변수 쓰는 거 머리 아프게 안 할래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now year. 자, 현재 기준으로 자, my old라고 하는 나이에다가 더하기 1 하면 자, 현재 여러분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건문에서 자, now year. 자, 쏘리 죄송합니다. my 나이에요. 자, 내 나이가 20살보다 적다면 이라고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럼 20살이라는 나이는 숫자니까 자, 2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적다면이라고 우리 어떻게 파악해요? 그냥 바로 작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럼 20살을 포함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포함 안 한 거죠. 만약에 포함할 거라면 그쵸?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작거나 같다예요. 만약에 크거나 같다 하시면 반대로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요. 네. 순서 잘 기억하세요. 같거나 크다, 뭐 같거나 작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작다면 이런 조건을 해서 자, 콘솔로그로 단순하게 자, 당신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else. 자, 뭐 조건 하나 더 붙이겠다면 이렇게 해서 자, my 자, NAI가 자,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에 대한 반대, 거짓인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나온 나이들은 20살보다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20살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자, 40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41부터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쓰면 40살부터 라는 개념으로 바뀌겠죠. 자, if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눈으로 일단 보시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0살보다 넘는다면 자, 콘솔 로그로 자, 당신은 자, 뭐라고 할까요? 제법 중후한 분이겠군요. 그냥 막 썼어요. 자, 자, 저 아직 마흔이 안 됐기 때문에 썼어요. 자, 마흔 되면 이거 보고 슬프겠지? 자, 여튼, 자, else, 자, if를 또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 사이를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else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막 20살부터 39까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이만 할 거라면. 그럼 여기다가 콘솔 로고에다가 자, 20, 30대의 청년이시군요. 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심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값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써보면 자, 1990년대 쓰면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자. 그냥 아무것도 안 썼을 때에 대한 값이 그냥 희한하게 튀어나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한번 왜 그런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f문이라고 하는 거, 자, 개념 파악 다 되셨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어떠한 값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 아이가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이 아니라면 뒤로 갑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참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씁니다. 또 비교해서 또 참이면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니다. 무엇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else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부정이라면 이 아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파악하는 기능. 이것을 우리는
if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문이 기본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것에 따른 선택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한번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떠한 특정 범위나 어떤 값들을 요건들을 조금 더 러프하게 만들어낼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고, 자, 비슷한 조건이긴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꼭 그 값에 대해서 철저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 물론 위의 경우처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딱 명확하게 떨어져야지만 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위치라고 합니다.